예, 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이혼 전문서 15권 모두를 집필한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이혼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혼에 닥치게 되면 당황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부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죠. 누가 이혼을 전제로 혼인 생활을 합니까? 갑작스러운 사유가 생겨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절차와 방법이 생소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웃라인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부부가 이혼하려면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서류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이제 합의할 사항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혼을 결심을 했으면 부부간의 4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 분할,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합의가 됐다 그러면 협의 이혼하시면 되고 하나라도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 절차에 의해서 이혼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좀 주제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혼할지 여부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협의 이혼이 안 되죠. 그러면 이혼을 원하는 측은 조정 이혼이나 소송 이혼 절차를 고려해 보아야 되죠. 재판상 이혼 사유는 6가지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폭언, 욕설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또는 자기의 부모님들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3년 이상 생사불분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요 6가지 사유 중에서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부부가 이혼할지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없어도 되지만 한쪽이 이혼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강제로 이혼을 해야 되죠. 소송을 통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 6가지 중에서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제 협의이혼 신청을 했다. 그래도 바로 이혼이 되는 게 아니죠. 미성년 자녀가 있다 그러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 1개월. 숙려 기간이 있습니다. 숙려 기간 동안에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숙고한 다음에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게 진술을 하지 않으면 취하 간주됩니다. 진술을 해야 이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할지 여부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이혼을 원하는 측이 소송 이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조정이혼이 개입이 되면 상대방이 이혼을 결심할 것 같다 그러면 조정이혼,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소송이혼, 이렇게 절차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위자료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돼요.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시킨 유책 배우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죠. 상대방이 외도했다, 폭행을 했다 그러면 보통 합의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합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면 그거보다 적어질 수도 있고 그거보다 많아질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1억 이상 받아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지만 소송보다는 나는 그냥 합의로 좀 종결시키고 싶다 그러면 3천만 원 선에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평균적인 금액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합의를 하시면 된다. 물론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소송 이혼이나 조정 이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또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건데 이때 뭐 많은 다툼이 있죠. 혼인 기간이 짧다 그러면 자기가 번 거 각자 가져가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되고 혼인 기간이 길다 그러면 5대5에 가깝게 이제 합의를 하시는데 내가 너무 억울한 사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소송 이혼으로 하셔서 그거보다 적게 주거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 되죠. 친권자 양육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나 줄 것인지 면접 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먼저 친권자 양육자는 엄마가 유리하다. 물론 아빠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이 되긴 하는데 그러려면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 몇 가지 준비를 할 사안들이 있다. 그래서 빨리 변호사를 찾아가서 양육자로 지정될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양육비는 소송으로 가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많이 다르게 이제 정해지긴 하지만 그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합의할 수는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양육비 산정기준표라고 네이버에서 치면 많이 나옵니다.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대로 산정을 하셔서 그 금액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소송으로 가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거보다 많거나 적게 여러 사정이 가만히 돼서 정해지죠. 저희 블로그에도 양육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글을 자세하게 써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교섭은 뭐 거의 정형화 됐습니다. 이렇게 합의를 하시는 거예요. 내용이 뭐 첫째, 셋째 혹은 넷째, 둘째 토요일 10시에 면접교섭자가 자녀가 거주하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면접교섭한 후에 그 다음 날 일요일이 되겠죠. 일요일 오후 5시에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면접교섭합니다. 또 취약 전에는 1박을 하는 것이 좀 부담되는 사정이 있다 그러면 당일 면접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7박 8일 또는 5박 6일 혹은 9박 10일 정도 선에서 정하시면 되고 설과 추석 명절에는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판결로 가도 거의 그렇게 판결이 나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합의가 안 된다. 그거를 소송하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잘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크게 달라지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4가지 사항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 그럼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이혼 합의서 양식도 저희 블로그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다운 받으셔서 내용만 살짝살짝 바꾸시면 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 작성법 모두 블로그에 올려드렸습니다.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을 필요 절대 없다. 돈 낭비다. 이혼 합의서를 작성하시고 한 장씩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근데 합의가 안 된다 그럼 소송 이혼, 조정 이혼. 소송 이혼은 나홀로 소송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무조건 손해입니다. 실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반드시 찾아서 선임하셔야 된다.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솔로몬 소개의 말씀을 드리자면 최소한 한 번은 우리 솔로몬에서 방문 상담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깊은 고뇌가 있어야 됩니다. 이혼 소송을 하려면. 그러한 터전에서 인생을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하더라도 꼭 한 번은 저희 솔로몬을 방문하셔서 상담 정도는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